며칠 전에 학교 선배랑 커피를 한잔 하는데 그분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는 사람이 인테리어 공사를 했는데 하자 부수가 일어났는데 그걸 해주지 않더래요. 그래서 그분도 이제 공사를 진행을 할 때 여러 업체를 알아봤고 건설 면허가 있는 사람들로 결정을 했고 그렇게 해서 믿음을 가지고 진행을 했는데 면허가 있어도 하자 부수를 안 하는 업체가 있더라,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이 건설 면허 제도에 대해서 얘기를 조금 드릴까 하는데, 우리나라 건설면허 제도는 1,500만 원 이상의 공사에 대해서 실내건축 공사원 면허를 의무화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제도는 뭔가 자격증만 있으면 취득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허점이 있어요. 실제 업체의 실력이나 신뢰도와는 무관하게 운영되고 있어갖고 소비자 보호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는 그런 비판적인 말들도 많거든요. 그래서 건설면허 제도의 구조적인 문제점이랑 그로 인한 시장 왜곡 현상이랑 소비자 피해 실태를 종합적으로 이야기를 해볼까 해요. 친구들은 다 함께 Together with you will make it. 실내건축 공사업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자본금 1억 5천만 원, 기술자 2명, 공제조합 출자금 약 5천만 원, 사업자 등록이 가능한 사무실이 있어야 됩니다. 하지만 이러한 기준들은 실제 시공 능력이나 업체의 신뢰도를 검증하는 데 한계가 있어요. 자본금의 요건 같은 경우에는 기업진단 보고서 발급을 통해 갖고 증빙을 하게 되거든요. 이거는 단순히 일정 기간 동안 통장에 해당 금액이 예치되어 있음을 확인하는 절차에 불과해요. 실제로 불법 컨설팅 업체들이 자본금을 일시적으로 대여해주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고, 자본금 요건이 실질적인 재정 능력을 보장하지 못하고 있는 게 사실이에요. 기술자 요건 또한 형식적인 충족에 그치는 경우가 많은데,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급하는 건축부나 자격증을 소지한 2명의 기술자가 4대 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지만 조건을 만족하는데, 실제로는 자격증만 빌려주고 현장에는 투입되지 않는 명의대여 하는 행위도 빈번하게 발생을 합니다. 면허 취득에 필요한 총 비용은 일반적인 인테리어 업체의 규모에 비해 과도하게 높은 수준이에요. 전국에 10만이 넘는 인테리어 사업자가 있거든요. 이 사업자들 중에서 이러한 기준을 갖출 수 있는 업체는 2% 미만밖에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이로 인해 갖고 실제 시공 경험이 풍부하고 기술력을 갖춘 중소업체들이 면허를 취득하지 못하는 반면에 자금력은 갖추고 있고 시공 능력이 없는 그런 업체들이 면허를 취득해갖고 시장을 진입하는 역설적인 상황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건설산업기본법상 총 공사금액 1,500만원 이상의 인테리어 공사는 반드시 실내건축 공사업 면허를 보유한 업체만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실제 시장에서는 무면허 시공을 광범위하게 이루어지고 있어요. 한국여성소비자연합회 실태 조사에 따르면 인테리어 서비스 741건을 조사했는데 그 중에서 59%인 437건이 무면허 업체로 확인되었고, 특히 주요 플랫폼인 오늘의 집, 레드리오, 숨고, 집다, 뚝딱 등을 통해 확인된 1,500만원 이상의 시공 경험 업체 678곳 중에 실내건축 공사업 면허를 보유한 업체는 119곳, 17.6%에 불과했는데요. 대부분의 업체가 불법적으로 시공을 진행하고 있는 거예요. 1372 소비자 상담센터에 접수된 인테리어 피해 사례를 21년 7월부터 22년 6월까지 1년간 총 5,351건에 달했고요. 이 중에서 주거용이 2,425건으로 나타났어요. 주요 피해 사례를 보면은 하자 보수가 38.8%로 가장 높았고, 서비스 28.9%, 부실 시공 24.7%, 계약 해지가 16.6% 순이었어요. 구체적인 피해 사례로는 하자호수 요청 시에 추가 비용을 요구하거나 계약과는 달리 다른 자재를 작업한 다음에 재시용할 때 추가 금액을 요구하는 사례도 있고요. 공사가 지연되는 도중에 잔금을 촉하는 사례도 있고, 중개 플랫폼으로 책임을 떠넘기면서 하자 처리를 회피하는 사례도 있어요. 진짜 심각한 거는 계약금과 중도금을 받은 다음에 잠적하는 사례도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러한 경우에는 소비자는 법적 보호를 받기 어려운 상황에 처할 수밖에 없어요. 현행법상 1,500만원 미만의 공사는 면허 없이도 시공이 가능하지만 이 기준이 현실적이지 않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고, 대부분의 주택 인테리어 공사는 평당 금액이 150만원 정도로 25평 기준으로 3천만원이 훌쩍 넘기 때문이거든요. 실제로 아파트 한 곳 공사할 때 샤시만 해도 1,000만원이 넘어가는 상황에서 1,500만원 미만으로 제한하는 거는 전혀 현실적이지가 않아요. 이런 내용으로 인테리어 협동조합에서 청와대 국민청원을 통해 갖고 제기하기도 했거든요. 이러다 보니까 몇몇 업체들이 1,500만원 이하로 계약을 한 다음에 공사하는 과정에서 추가 비용을 올리는 편법을 사용하는 사례도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요.
건설면허를 불법으로 대여하는 시장이 체계적으로 형성되어 있어서 문제가 더욱 심각하기도 합니다. 경기 북부경찰청의 적발 사례에 따르면 건설종합면허 대여업체인 이른바 딱지업체라고 하는데 전국 132개 업체가 총 600억 원의 규모의 공사를 진행했어요. 면허 대여의 구조를 살펴보면 먼저 국가기술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이 수백만 원의 수수료를 받고 자격증을 대여한 다음에 이를 통해서 건설업 브로커가 등록 법인을 만든 다음에 무자격 시공업자에게 수천만 원에서 수억 원의 수수료를 받고 면허를 대여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거든요. 면허 대여를 통한 불법 건설 현장은 안전관리에 매우 취약한 것으로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앞서 이야기한 132개의 업체가 진행한 건설 현장에서 총 26건의 안전사고가 발생을 했고 이로 인해 근로복지공단에서 피해자들에게 16억 원 상당의 산업재해 보상금이 지급되기도 했거든요. 그리고 면허대여 업체들은 공사 준공 이후에 폐업 신고를 하고 단속을 피하기도 했어요. 이렇게 되면 건축물의 하자 보수는 받을 수 없고 시공에 관한 부실공사 위험도도 무시 못합니다. 건설면허의 가장 큰 문제점은 면허 보유의 여부가 실제 시공 능력이나 업체의 신뢰도를 보장하지 못한다는 점인데요. 면허 취득을 위한 기준들이 대부분 형식적이고 정량적인 요소들로 구성되어 있고 실제 시공 경험이나 기술력, 과거의 시공 품질 등을 전혀 반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면허를 보유한 업체라고 해서 반드시 우수한 시공 능력을 갖추고 있다고 볼 수 없고 오히려 형식적인 요건만 갖춘 채 실제 시공은 자격이 없는 자들이 담당하는 경우가 빈번합니다. 이러한 상황이 지속되면서 소비자들의 면허 제도에 대한 신뢰도가 크게 떨어지고 있는 게 사실이거든요. 면허를 보유한 업체라고 해서 반드시 좋은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보장도 없고 오히려 면허 취득 비용으로 인해 갖고 공사비가 더 비싸질 수 있다는 인식이 확산되는 것도 사실이에요. 한국여성소비자연합 조사에 따르면 인테리어 사업자의 홈페이지를 조사를 했는데 158개 중에 면허 보유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가 137곳에 달했거든요. 업체들조차도 면허 보유를 적극적으로 홍보하지 않다는 얘기예요. 이는 면허 보유가 시장에서 메리트가 없음을 시사하는 것과 같습니다. 현재 시행하고 있는 건설면허 제도는 원래 부적격자의 시장 진입을 막아갖고 소비자를 보호하려는 목적으로 설계되었는데 실제로는 역설적인 효과를 낳고 있습니다. 과도한 진입장벽으로 인해서 실력이 있는 중소업체들이 시장에서 배제되는 반면 자금력만 갖춘 대형업체나 면허 대여를 통한 무자격 업체들이 시장을 잠식하고 있는 게 사실이거든요. 건설산업연구원의 연구에 따르면 건설업 면허의 진입 장벽은 기존 업체들의 지대추구 행위를 유발하고 있고 실제 업무의 효율성을 떨어뜨리는 요인으로 작용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건설업자의 시공 능력, 기술력, 그리고 재정 능력에 입각한 면허 제도로의 전환이 필요한 상태예요. 이를 위해서는 소비자가 시공자의 능력을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정보 시스템의 보완이 선행되어야 되고요. 실적 정보 시스템을 통해 갖고 일정 금액 이상의 공사에 관한 정보를 DB로 구축해 갖고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방식이 하나의 대안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인테리어 공사 계약을 하면 실적 정보 시스템에 등록을 하고 소비자가 이를 승인해 갖고 계약 여부를 입증한 다음에 준공 후에 시공자가 시스템에 준공 신청을 하고 이 또한 소비자가 승인해갖고 공사가 완료되었음을 확인하는 거예요. 이 시스템이 정착하게 되면 소비자가 실적정보 시스템을 통해갖고 업체의 시공 능력을 체크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거예요. 단기적으로는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는 방안으로 현재 건설산업 지시정보 시스템 키스콘이라고 있는데 이거를 통해갖고 면허 보유 상황을 확인이 가능은 하지만 일반적인 소비자들의 접근성과 활용도가 낮은 상태거든요. 면허 보유 여부를 쉽게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고요. 현재 무면허 시공 시에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는데 실효성 있는 단속과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게 사실이거든요. 무면허 시공에 대한 처벌 강화와 함께 소비자 보호 시스템을 개선해야 됩니다. 이는 현재 과도한 진입 장벽을 낮추면서도 소비자 보호 기능을 유지할 수 있는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현행 건설면허 제도는 앞서 이야기한 대로 소비자 보호 기능을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고 있기에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과도한 자본금 요건을 현실적인 수준으로 조정을 하거나 시공 가능 금액 기준을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합니다. 그리고 현실적인 기술자 보유 요건보다는 실제 시공 경험과 능력을 중심으로 한 평가 체제로 전환할 필요가 있어요. 또한 면허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정보의 투명성과 접근성을 개선해야 되는데요. 현재 대부분의 소비자들이
소비자들이 업체의 면허 보유 여부를 확인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를 쉽게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이 굉장히 시급합니다. 또한 과거 시공 실적, 하자 발생 이력, 고객 만족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정보 시스템을 구축해서 소비자가 합리적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되고요. 급진적인 제도 개편이 어려운 상황에서는 단계적인 개선 방안을 모색해야 합니다. 하자보증금 예치를 의무화하면 소비자 보호 기능을 유지할 수 있거든요. 예를 들면 1,000만 원을 하자보증금으로 예치하도록 하고 하자보수 미이행 시에 이 예치금을 소비자에게 지급한 다음에 사용된 예치금을 일정 기간 안에 다시 예치하도록 하여야 하고요. 미예치 시에 소비자가 이거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면 소비자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앞서 얘기한 내용들을 좀 더 정리를 해갖고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대한민국의 건설면허 제도는 돈과 자격증만 있으면 취득이 가능하다는 근본적인 허점을 안고 있고요. 실제 업체의 실력이나 신뢰도와는 무관하게 운영이 되고 있는 게 사실이거든요. 과도한 진입장벽으로 인해서 실력 있는 중소업체들이 배제되는 반면 면허 대여와 같은 불법 행위가 만연하여 소비자 보호라는 본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있는 게 사실이거든요. 특히 인테리어 업계에서는 전국 10만 사업자 중에서 2% 미만이 면허 취득 기준을 충족하고 있는 상황에서 대부분의 시공이 무면허로 이루어지고 있어 법과 현실 간의 괴리가 심각한 수준이에요. 이로 인해 연간 수천 건의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고 있고 안전사고와 부실공사의 위험도도 크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형식적인 조건 중심의 현행 제도를 실질적인 능력평가 중심으로 전환을 하고 과도한 진입장벽을 현실적인 수준으로 조정해야 합니다. 동시에 정보의 투명성을 강화해서 소비자가 합리적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고 단계적인 개선을 통해 시장의 효율성과 소비자 보호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하는 것입니다. 건설면허 제도의 개선은 단순히 규제 완화의 문제가 아니라 건설 시장의 건전한 발전과 소비자 보호를 위한 근본적인 시스템 개편이 필요한 시점이고요. 이를 위해서는 업계, 정부, 소비자가 함께 참여하는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접근이 필요합니다. 인테리어 전문 기업 두터운 친구들이 함께합니다.